네, 국민의당의 이태기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장관이 엄중한 시국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질문에서 한 가지씩만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님께서 이제 주요국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좀 하셨는데요. 그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는 어떤 요청을 하신 게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1차적으로 제가 그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한번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그 6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 요번에 그 중국 외무부에서 발표한 그 강한 성명 평가를 하고, 향후 안보리에서 중국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왕이 부장께서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에 치중을 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그런 어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공개화되는 거는 좀 안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도 상당히 그 추가 제재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네. 중국의 어떤 태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님, 예. 지금 우리 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나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올 가능성이 당분간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 북한은 계속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망입니까? 아니면 무십니까? 이 보고서에 지금 관망이라고, 남북 관계를 관망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는 지금 철저하게 북한이 통미 복남의 원칙 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북한이 전술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행동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어떤 특정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그 5차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그만큼 그 완성 단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드라인과 연계해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더 추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대통령의 말씀이 저번에 틀렸다 옳았다 이거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의 그 범주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지금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표현대로 금을 밟은 것인지, 아니면 레드라인과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그것이 국제사회에 가서도 북한의 제재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논리나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의 판단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가다듬어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안보리에서 제재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말로서 얘기를 해야지 제재 결의가 주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후보 시절 6차 핵실험을 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고 마지노선을 스스로 설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6차 핵실험 후에 일본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엄중하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롱하듯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유화체 대화를 제의하고 촉구하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경고하고
또 대화를 촉구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를 위한 어떤 실효적 개선 조치나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경고가 허언이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 존중해야 문제가 풀어진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혀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조치,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또 국제사회가 만약에 차원이 다른 실질적 조치를 강구한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유 공급 중단과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의 대북 정책, 대북한에 대한 저희의 정책은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압력과 제재를 높인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 있다 하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는 게 저희 대북의 정책의 기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6차 핵실험은 이것은 전략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상당한 상황의 악화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재 방안을 논의하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안보리 소집에도 긴급 소집에도 같이 공동 소집을 했었고요. 그러한 그 향후 안보리에서의 그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을 하고 공조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향후 며칠간 계속 그렇게 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한반도 운전자로는 저는 이거는 일단 북한의 화답이 긍정적 화답이 있어야 가능한 저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 북핵 문제는 그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의 문제라고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런 원칙하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 우려하는 코리아 패싱의 원조는 이게 미국이 아니고 사실 북한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원칙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 운전자로는 설 자리가 없고 북한의 이러한 원칙과 계속된 도발은 오히려 한미 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할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북한에게 버림받고 미국과는 소원해지는 이런 실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운전자론이 안 되면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북한이 정부의 유화책의 긍정적 신호를 보내올 가능성이 없다면 우리는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우리를 상대하도록 미국과 공동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가령 예를 들어서 남북 대화 없이 북미 대화 없다. 뭐 이런 선언을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낸다면 북한이 우리의 현 정부의 운전자론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 된다면 차라리 운전자론을 포기하고 남북 대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북미 대화를 견인해내는 그런 중재자 역할로 전환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가는 현실적인 방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전자로는 저희가 한반도의 그 핵심 당사국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있어서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미국도 그리고 중국도 일본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더 넓은 국제사회에서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서 개최한 페어락 외교장관회의 36개의 그 외교장관, 차관들이 모였습니다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한국이 하는 방법을 전적으로 지지를 한다 하는 그런 공감과 그 지지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중심에서부터 한미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던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던 긴밀한 공조하에 상호 보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지금 중심과 변방 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핵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치 이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쥐를 잡는 데 있어서 흰 고양이도 흑고양이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서 중심, 운전자론 이거를
걷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상황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현재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대해서는 이제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네, 중국의 어떤 태도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 통일부 장관님, 예. 지금 우리 그 정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나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북한이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올 가능성이 당분간 있습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당분간 북한은 뭐 계속 관망하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망입니까? 아니면 무십니까? 이 보고서에 지금 관망이라고, 남북 관계를 관망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볼 적에는 지금 철저하게 북한이 통미 복남의 원칙 하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북한이 뭐 전술적으로 그렇게 비춰지도록 행동하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 뭐 어떤 특정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이렇게 그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하여튼 그 이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그 5차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그만큼 그 완성 단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드라인과 연계해서 답변을 무부에서 발표한 그 강한 성명 평가를 하고 향후 안보리에서 중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보다 강력한 결의안 채택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네, 왕이 부장께서는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에 치중을 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그런 어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공개화되는 거는 좀 안 좋겠다 하는, 그래서 그거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국도 상당히 추가 제재에 대해서 이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지했습니다. 그 부분. 네,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입니다. 두 분 장관이 엄중한 시국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외교부 장관님께서 이제 주요국 외교장관하고 통화를 좀 하셨는데요. 그 중국의 왕이 부장하고는 어떤 요청을 하신 게 있나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1차적으로 제가 그 핵실험 직후 통화를 한번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만들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주로 그 6차 핵실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요번에 중국 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더 추가 말씀을 드릴 수 아니요, 없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이 저번에 틀렸다 옳았다 이거를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레드라인의 그 범주에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지금 그 레드라인을 넘은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표현대로 금을 밟은 것인지, 아니면 레드라인과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그것이 국제사회에 가서도 북한의 제재에 대한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논리나 근거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의 판단을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